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이 퀀트 투자를 함으로써 마음 편하게 투자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자동으로 굴러가게끔 하는 컨셉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사람의 마법 공식을 한번 따라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마법 공식을 여러분들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3월 달에 다 공개된 2020년도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대한 재무 비율을 퀀트를 할 수 있게끔 다 엑셀로 가공을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의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퀀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매달 초에 이러한 재무 자료를 제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퀀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투자하면 진짜 수익이 난다고? 이것을 백테스팅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방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공하는 2020년도 결산 기업들을 자료로 어떻게 퀀트에 이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 편한 투자 1년에 4차례 정도만 투자를 했을 때 과거 2004년부터 20년까지 연간 복리 수익률이 무려 22.63%가 난 투자 방법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퀀트란 무엇인지. 퀀트는 수량으로 잴 수 있는 영어 단어인 quantitative, 계량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analyst, 분석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수학, 컴퓨터, 통계, 물리학 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퀀티스트라고 따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퀀트라는 말은 그러한 사람들 또는 이러한 투자 방법들을 총칭합니다. 퀀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인풋에 x가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y가 나온다.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었던 그런 함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인풋에는 여러 가지 미시적, 거시적인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 거시적인 데이터들로 예를 들면 환율, 금리, 경제성장률, 원자재 변동성 등 그리고 미시적인 데이터는 개별 기업들의 시가총액, 매출액, 이익, 이익률 등 각종 재무지표 등의 그 정보들을 컴퓨터 알고리즘, 즉 함수에 넣게 되면 결과값으로 어떠한 종목을 사라 또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보유할지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재미있는 게 이런 방식은 수학과 물리학이 필수죠. 이런 퀀티스트들, 이 퀀트를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금융시장에 유입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 미국의 냉전시대 때 우주 경쟁을 소련과 가열차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예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투입되었었던 물리학자 등이 일자리를 잃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찾은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는 다른, 즉 시장 움직임을 하나의 입자로 보고 함수화했고 여기에 불확실한 변수들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들 집단을 시장에서는 퀀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 분석이 빠른 시간에 처리되기 시작하면서 확률과 통계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시장에 막 뛰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 컬럼비아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던 쇼우 교수, 이분은 투자 전문 기업인 D 쇼우라는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수학 교수였던 제임스 사이먼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그 대표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구인 사이트거든요. 투자 관련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거의 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 개발자들이에요. 개발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컴퓨터 박사들한테 금융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반대로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퀀트를 하는 사람들, 즉 퀀티스트들이 만든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거든요. 그 모형들은 무위험 차익거래, 초단기 매매, 일반적인 퀀트 투자 등에 쓰이며
이런 모형의 강점이라면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된 공식에 따른 원칙 매매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일반적인 퀀트 투자, 즉 저평가된 주식들을 리스트화해서 20에서 30 종목들을 동일한 비율로 구입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흘러 어떤 종목들이 너무 올라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거나 또는 손실이 났다던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실난 기업은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손실이 났다던가 하는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역시 동일한 비율로 맞추는 작업을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볼 것 역시 일반인들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퀀트 투자, 그 중에서도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아직도 통용되는 퀀트 기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이라는 건데요. 이분은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의 저자이신데,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해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나쁜 주식은 냉정하게 팔아라. 1985년서부터 고담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20여 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40%를 기록합니다. 굉장하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요. 크게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돈 잘 벌고 저평가된 회사를 사라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는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 재무 비율로 따지면 ROA, ROE, ROIC 등이 높은 회사, 그리고 이익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우리가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PER, 퍼가 낮은 회사 또는 EV, EBITDA 이런 것들이 낮은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저는 ROA와 퍼 단 두 가지만 가지고 조합을 해볼 겁니다. ROA는 자산 대비 이익률이에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ROA인데, 당연히 기업이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면 ROA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서 높은 애들 순서대로 점수를 쭈르륵 매겨요. 높은 애들 순서대로. 자, 퍼라는 개념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라는 것으로 나누는 개념인데요. 퍼가 낮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퍼가 높다, 퍼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평가, 고평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퍼가 10이란 이야기는 주당 순이익, 그 주식의 한 주가 낼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이다. 근데 주가가 10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우리 회사가 계속 지금처럼 이익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벌면 지금 현재의 주가만큼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퍼가 3이다 그러면은 현재의 이익으로 3년만 벌면은 본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퍼가 작년에 신풍제약 이런 거는 8천 몇백?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8천 몇백 년을 벌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자, 퍼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가 낮은 놈들서부터 순위를 쭉 매겨요. 그걸 이제 좋은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위가 두 개를 더합니다. ROA의 순위와 퍼의 순위. 그래서 두 순위가 높은 애들서부터 쭉 잘라서 투자를 하는 방식. 굉장히 간단하죠. 자, 마법 공식으로 진짜 수익이 나는지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을 다 대상으로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50종목, 40종목, 30종목, 20종목, 10종목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은 1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내 투자금을 10%씩 나눠서 10종목으로 쪼개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11.47%의 연간 복리 수익률이 나왔는데, 초기 자금 300만원, 3개월에 한 번씩 2월, 5월, 8월, 11월 초에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때마다 180만원씩을 불입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60만원씩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요. 그럼 총 불입액은 1억 1880만원, 초기 자금 300만원 더 해야 되겠죠. 최종 합계 금액이 7억 4415만 3535원이 나옵니다. 총 수익 금액이 6억 2235만 3535원이라는 이야기죠. 굉장하죠. 이렇게 수익률이 11.47%만 나와주더라도 11.47%가 여러분들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나와줘도 투자 원금 대비 2004년에서 20년, 16년, 과거 16년 동안
6배 넘게 수익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퀀트를 할 때는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소형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퀀트 투자 방식을 소형주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 소형주 효과는 이야기가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형주 효과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0%,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속해 있는 그 집단군이 되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하위 20%,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의 기업들을 놓고 보자면, 자, 어때요? 수익률 자체가 10종목에서 50종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온 수익률이 10종목 연간 복리 수익률 3.6%입니다. 나중에 최종 합계 금액이 2억 1942만 9,492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 수익은 9,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하위 20%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20%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연간 복리 수익률이 22.63%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보세요. 똑같이 1억 1880만 원이 매달 이제 불입된 그 금액인데 최종 합계 금액은 36억 5천 25,630원, 총 수익이 35억 2,822만 5,630원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자,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백테스팅 제가 만든 프로그램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백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이 백테스팅은 요 젠포트라는 뉴지스탁 그 사이트거든요. 예, 요 젠포트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젠포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요런 사이트가 뜹니다. 여길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사이트가 떠요.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하시게 되면 당연히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젠 프로라는 곳에서 포트 관리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다 백테스팅을 해볼 수 있게끔, 이것도 당연히 컴퓨터 자원을 활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한 번씩은 무료로 백테스팅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재미난 걸 많이 돌려보다 보니까 유료를 좀 샀는데 지금 이렇게 저도 무료를 한번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찼네요. 자, 여기에서 새 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내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퀀트 투자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컴퓨터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거죠. 운영 자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백테스팅 제 프로그램에서는 중간에 이제 얼마씩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설정 가능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 원금을 가지고선 그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수수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냥 뭐 수수료 0.1 슬리피지라는 것은 내가 거래를 할 때 내 맘대로 딱 내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시가가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어느 정도 본다고 가정하는 건데,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거니까 0.1 이렇게 한번 놓고선 돌리겠습니다. 자산 배분 사용은 하지 않고요. 종목당 매수 비중을 2%, 그리고 최대 종목 보유 수를 50종목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520, 100%가 딱 되니까요. 자, 다른 매수 쪽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 조건 자체, 퇴출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목표가를 선정해 놓으면 거기에 도달하면 이걸 판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안 팔겠어. 딱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팔 거예요. 손절가, 목표가 다 999로 해놓고 종목 최대 보유일 한번 뭐 92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세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거 안 건드리고 다음 단계로, 자, 유니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저는 코스피 중대형, 코스닥 대형, 코스닥 중형은 빼고 코스피 중소형, 그리고 코스닥 소형, 코스닥 초소형 이렇게 대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아니 뭐 코스닥 중형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금융사들은 저는 빼고 투자를 합니다. 제가 제공해드릴 엑셀 파일에도 금융사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사들은 재무제표 자체가 양식이 일반 기업과는 다르거든요. 그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금융기업을 아예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저는 미리 지금 넣어놨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조건식 추가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마법 공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법 공식에서 제가 기업들을 고르는 방식은 약간의 추가를 합니다. 그 약간의 추가가 뭐냐면 퍼가
1보다는 크고 PBR이 0.2보다는 크고 그리고 병적으로 저는 손실이 나는 기업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0보다 크고 영업이익도 0보다 큰 기업, 요 네 가지 조건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조건식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퍼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죠. 선택, 입력하기, 그리고 1보다 큰 거, 매수 조건, 입력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4개가 입력이 되고 매수 조건식 설정에 A and B and C and D 이렇게 뜰 거예요. 조건식 검증하기, 검증 성공 뜨는 거 보시고 매수 종목 우선순위에서 지금 제가 뭔가 조금 복잡하게 써놨죠. 요것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조건식은 일종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치셔도 되지만 아마 오타가 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 창을 들어가 눌러보시면 종합순위라고 돼 있을 건데 그거를 지우시고 요거를 입력하시면 돼요. 매수 우선순위 입력. 자, 그리고 매도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뭐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선택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백테스팅 실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제 다 돌아갔네요. 제 컴퓨터에서 한 6분, 7분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돌렸을 때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보여드리면서 했었던 결과적으로 돌렸을 때 누적 수익률이 691.44%, CAGR 연간 복리 수익률이 15.6%가 나오네요. 그래서 투자 원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 총 손익이 3억 4,572만 793원. 이렇게 뭐 요것도 어쨌든 이익 자체가 거의 한 7배에 달하죠. 이 정도도 이제 훌륭하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변동됐는지 보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외환 위기 때이고요. 코로나 때는 떨어졌다가 잘 아시다시피 금방 올라왔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재밌죠.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다 보실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아실 수가 있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냐면, 이러한 조건들을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그 속에서 최적의 수익률이 나오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간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뭐 어떤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속해 있을 시점도 집어넣어보고 최근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이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조건으로 우리가 시험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대학 논문, 실증 논문을 쓰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게임하듯이 여러분들 여기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제공해 드리는 2020년 결산 기업들 자료로 직접 종목 뽑아보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보실 건데, 엑셀 자료는 역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수익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익률이 더 좋죠. 젠포트에 나와 있는 거랑은 당연히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초소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에서는 그날 제가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뽑아낸 시점, 그리고 이렇게 2월, 5월, 8월, 11월 초에 리밸런싱을 하는 시점마다의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바뀌는 것들에 따라서 기업들을 이제 하위 20% 이렇게 쪼개서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제 엑셀 자료를 보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들은 우리가 보고하는 재무제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가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 밑에 여러 개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 집단이 연결로 묶여 있게 되면 원래 그걸 전부 다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재무제표를 보고선 기업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는 HTS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찍어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HTS에서 확인하는 것은 연결 재무제표 자료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그 괴리가 너무 크면 거기선 이제 실제 투자하기 전에 이제 기업 리스트에서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기나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 연으로 환산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3월 달에 최근에 공시가 된 3월 달까지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만 분기나 반기 같은 경우는 3월까지, 6월까지, 9월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년치 거와 서로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3월, 6월, 9월까지 나온 것을 1년치로 일단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예측치가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정 시점 전에 이제 누락이 되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간에 기업들 증자하는 기업들 있죠. 증자. 그럼 보유 주식수가 달라지죠. 그런데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정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시켜요. 업데이트 시키는 기간 중간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주식수 같은 경우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반영이 안 되면 시가총액, 그리고 PER, PBR, PCR, PSR 등등 여러 가지 지표에 다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실제 투자하시기 전에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기업이 다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거. 자, 왜 그러냐? 비교 가능성 때문에 저는 금융업은 다 빼고선 제 투자 대상에도 넣지도 않고 분석 대상에도 넣지 않습니다. 뭐 보험, 증권, 은행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제 블로그에 엑셀 자료를 다운을 받으세요. 아주 따끈따끈한 4월 6일자로 제가 제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자료인데요. 2020년 귀속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 투자용 개별 재무제표 자료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었던 전 종목 대상을 투자하는 방식,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프로그램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까 퍼 1보다 크고 PBR이 0.2보다 크고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크고 영업이익이 0보다 큰 이 기업들을 먼저 1차적으로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잘라요. 근데 이제 저는 시가총액 순으로 자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퍼 그리고 ROA 순위로 우리가 쪼개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 총순위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수익률을 벌어들인 거예요. 엑셀 파일을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엑셀을 조금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엑셀도 못 다루시면서 퀀트를 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화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숫자 필터 해서 퍼가 1보다 큰 기업들을 남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퍼가 1 이하인 기업들을 먼저 골라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원본이니까 이렇게 이동 복사 버튼 눌러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작업이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가 1보다 작거나 같음을 선택해 주셔서 0 아니죠, 1이죠. 1 확인하면은 퍼가 1보다 작은 기업들이 나와요. 선택해서 행 삭제. 그러면 꽤 많은 업체들이 없어졌죠. 그리고서 퍼에서 필터를 다시 해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시 기업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PBR이 0.2보다 이것도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PBR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작거나 같음 해서 0.2보다 큰 기업들만 남기기 위해서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삭제. PBR도 숫자 필터를 해제해 주고요. 당기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인데요.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0보다 작은 건 없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숫자 필터 해서 0보다 큰 애들을 남길 거기 때문에 역시 작거나 같음 0 선택을 해주시면 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이렇게 뜹니다. 역시 선택 쭉 해서 다 삭제. 어느 기업인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퍼 칸에다가 우클릭하셔서 삽입 3개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퍼 순위 그리고 여기에다가 ROA 순위 그리고 여기 종합 순위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컴퓨터로 제 프로그램에서 종목 뽑아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쭈르륵 해주는 것 뿐입니다. 퍼 순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퍼를 이렇게 오름차순 정리를 해주면 퍼가 낮은 애들부터 기업들이 쭈르륵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순위를
1, 2 넣어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퍼가 낮은 순서대로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ROA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ROA 역시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 내림차순 ROA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해서 ROA 순위를 넣어주시고 역시 더블 클릭하시면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럼 종합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는 이렇게 퍼 순위 더하기 ROA 순위를 넣어주시면 전체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1순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퍼는 61등인데 ROA가 1등, 합이 62점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기업들 점수가 쭈루룩 나옵니다. 즉, 요 기업들 순으로 쭈루룩 우리는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법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바로 투자는 하지 마시고 HTS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회사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자료는 괜찮은지 등등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확인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내가 살 기업들을 고르시는 거죠. 직접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퀀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이 퀀트의 벽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이터 자체를 뽑아내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을 제가 제공을 해드린다면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이 제가 보여드렸었던 마법 공식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많아요. 그 전략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런 젠포트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많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긴 영상, 공부해야 되는 힘든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